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미국 SEC 폭주 규제 위협 어디까지? 라고 들고 와봤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에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뺀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한 발언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EC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에 대한 전망과 함께 크립토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리왕 김동완 대표님, 네. 이 발언 무슨 맥락에서 한 발언인가요? 일단 지난주에 이 뉴욕 매거진이라고 하는 네네. 뉴욕에 있는 한 잡지인데요. 유서 깊은 매거진이죠. 예, 네.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객원 필진이 이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좀 긴 분량인데 좀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제가 이 인터뷰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건 네. 나는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그닥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를 그렇죠. 설명하는데 많은 네. 분량을 할애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또 이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 부분도 많이 해명을 했고, 근데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분이 나는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호화폐가 다 증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트위터에 올라와서 전문을 보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게 맞나? 거의 폭탄 발언급인데 예. 현직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라는 얘기는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파만파 좀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뭐 지금 저희 제목도 폭주, SEC 폭주 위협, 규제 위협 어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또 인터뷰 기사가 나온 시점이 좀 묘한 게 그렇죠. 크라켄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 삼았어요. 네. 그러면서 나왔던 반응이 설왕설래했던 게 스테이킹, 크라켄이 문제냐 아니면 스테이킹 서비스 전체가 문제냐 이래서 뭐 설왕설래가 오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BUSD를 발행하고 있는 팍소스에 대해서 우리 조만간 너희들 소송할 수도 있어라고 경고하는 웰스 노티스라는 걸 보내면서 시장에서는 또 BUSD가 문제야?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야? 라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약간 시장에서 일종의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야 크라켄과 팍소스가 문제다. 운영상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SEC가 문제 삼은 거지 스테이킹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전체가 다 문제인가? 그렇죠. 라고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2월 중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각을 이미 섰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왜 증권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 네, 사실 이제 그렇죠. 하위 테스트가 있는데 하위 테스트는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했지만 사실 SEC가 뭘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SEC가 드리블을 맞아요.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빈 교수님, 이게 이제 업계에서 반응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 개인 의견인 건가요? 약간 포인트는 아까 네네. 우리나라 뭐 금융위원장이 했던 똑같은 네네. 얘기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여파가 있긴 하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긴 해서 사실은 게리 겐슬러, SEC, 뭐 베놈, CFTC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향을 미쳐 나갈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 나가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도 그랬다가 지금 비트코인만 증권이라고 하는 네, 동시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파가 크죠. 네네. 근데 이건 좀 더 SEC 내에도 여러 가지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아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의 발언이니까 여파는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네. 게다가 비트코인을 뺀 모든 코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코인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더리움 짚고 넘어갈게요. 이더리움은 2019년인가요? 그 전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약간 그 이른바 증권성 논쟁에서 비껴가는 거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더 머지 이후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더리움도 증권이야 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더리움
그럼 이제 앞으로 SEC가 증권이라 보고 뭔가 이 규제의 칼날을 이더리움에 들이대는 건가요? 요거는 또 이제 저희가 말씀하실 때 리플과 이더리움 요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이 리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리플 판결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플을 판매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 증권이라서 등록하고 팔아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팔았으니까 너네 잘못했어. 불법이야. 이게 지금의 지금 리플을 판매를 증권으로 보는 그 시각인데 이더리움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ICO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거든요. 채굴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 행위를 만약에 들어서 리플이 증권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네네. 2019년에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판매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탈중앙화됐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뭐 재단, 뭐 한 기업 이런 것의 어떤 주식, 증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POS가 이제 도입이 네네네. 됐고 스테이킹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증권이랑 굉장히 유사한 행위인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게 불거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리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게 되면 보게 되고.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는 증권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 직접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할 때 조금 감안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더리움 자체의 증권성도 약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네, 요거보다 약간 더 증권성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이른바 스테이킹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테이킹 서비스 크라켄을 문제 삼았을 때 업계에서 얘기한 게 야, 이거 중앙화된 거래소가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문제지 탈중앙화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이 지난주에 그 이른바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서비스의 대표 업체죠. 리도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암호화폐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크립토 네. 팟캐스트가 뱅크리스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이미 웰스 노티스가 여러 개 크립토 기업들한테 날라갔고 그러니까 뭔가 소송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거야라는 경고장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본인이 직접 봤다거나 취재를 했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들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예,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여러 개가 날라갔고 리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진행자가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지금 생태계에서 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블록을 만드는 체인을 유지하는 체인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이죠.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웰스 노티스가 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업체의 거버넌스 토큰 가격이 바로 1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던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일파만파였던 것이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토큰을 판매한 게 아니고요. 그 윈터뮤트라고 해서 이 크립토 업계에서 제일 큰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거든요.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의 10%를 바로 정리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사실 뭔가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다고 예상한 거라는 그렇죠. 이제 거잖아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시장은 이미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가 떨어졌고 그 진행자가 바로 이제 리도 파이낸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말 잘못했어.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내가 철회할게 발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회복이 안 됐어요. 발언 한마디에 뭐 우리 주식시장을 표현하자면 시가총액 몇 조가 날아갔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식이 날아가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네. 좀 안 되는 의심쩍으면 경우.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후자의 경우인 거고, 그러니까 SEC가 충분히 리도 파이낸스에도 웰스 노티스를 날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좀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탈중앙화 플랫폼이라 기업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웰스 노티스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약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개발자들도 사실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럼 어디다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소송할 때 주소가 굉장히 본사. 중요한 게 그래서잖아요. 네. 이걸 소송장을 날려야 그쵸.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들이 또 트위터에서 돌고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규제 칼날 자체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아. 시장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제 시장은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아까 이더리움 얘기를 알아봤는데 그 이더리움 말씀하시면서 리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SEC의 손을 떠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인 상황인 거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빈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 이건 물론 재판관의 재량이겠지만 그 법원의 판단 결과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뭐가 쟁점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SEC는 떠났지만 네네.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버넌트 있잖아요. 가버넌트 그렇죠. 정부 쪽 중에서는 아마 기관이죠. 교감이 전혀 없지 않을까. 분명히 있다고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당연히 분리돼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가버넌스 입장에서는 아까 탈중앙화에 대한 반대되는 네네.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C 영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도 오늘 아침에 STO 때문에 여의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게 왜냐면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이 이제 연결이 융합되는 시대이긴 맞거든요. 네네. 그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리플에 대한 결과가 이제 뭐 SEC는 떠났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논의가 돼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기본적인 입장에서 아까 SEC를 손을 떠났지만 네. 계속 증권성에 대한 아까 하이테스트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이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런 생태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마 재판 결과 아마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사실은 여러 가지 들린 소문에 의하면 이게 아마 약간 일희일비할 좀 그럴 수밖에 없긴 하긴 한데요. 아마 저 결과를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아마 이게 정부의 방향성 그런 거 아마 영향을 전혀 없지 않을까.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좀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리플이나 아니면 SEC 쪽 양쪽이 다 우리가 이제 패소할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리플 소송에 앞서서요 LBRI라는 토큰이 있었는데 그 토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리플과 마찬가지로 LBRI 토큰에 대해서 SEC는 증권이다라고 했었고 우리는 무슨 소리 아니야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뉴햄프셔 법원에서 이제 열렸거든요. 지난해 12월에 나온 판결이었는데 판결 결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12월과 1월에 걸쳐 두 차례 판결이 나왔는데 첫 번째 판결에서는 LBRI가 LBC라는 토큰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증권 맞다. SEC 승이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러면 LBC 토큰 자체는 그럼 증권이니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법원이 LBC라는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통되는 거, 2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문제 없어라는 판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리플에 대해서도 리플랩스가 XRP를 판매한 행위 자체는 증권이 나오되 XRP라는 유통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증권 판결이 안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SEC의 이 폭주라고 표현할까요? 폭주가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은 게 뭐냐면 홍콩과의 약간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거든요. 그리고 홍콩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 위상이 약간 흔들하는 이 시점에 중국이 뭔가 우리가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라는 야욕을 드디어 드러낸 건 아닌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동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거대한 국가잖아요. 국가가 크립토를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미국은 지금 비교적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크립토를 사실 규제 기관들이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규제들이 나오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전면 금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홍콩을 필두로 좀 열어보자. 열어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지금 들어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 태도로서는 좀 아직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쨌든 앞서갔구나. 어쨌든 한번 해볼까라는 정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평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트위터에서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은 CBDC가 시범 사업이 끝났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CBDC를 사용하는 영상에 이게 돈 사용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통제가 이렇게 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나눠줄 때 네네. 기한 딱 유효기간도 유효기간 있고. 뒀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이랑 별다르지 않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제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에 생각보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는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개연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시장에 우리가 보는 차트에 아주 굵직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을 네. 가능성이 크다. 네, 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이제 그 리더로서의 위치를 갖고 갈까요? 제 개인적 의견은 이제 혁신적인 부분은 미국이 앞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코어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미국이 앞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SEC가 약간 규제와 진행 같이 나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혁신에 대한 코어는 뭐 오픈 소스, 오픈 환경에서 혁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시도하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 얼마나 될지는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은 혁신의 영역은 좀 미국이 좀 앞서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규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규제가 그런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단기로 보면 악재지만 장기로 보면 제도권 내 편입이기 때문에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런 규제 움직임이 여러 파고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요.